반도체가 본격적으로 AI에 쓰이기 시작했을 때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챗GPT가 2022년도, 3년도부터 저희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가격 안 올랐어요. 근데 그때가 좀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크립토에서는 저희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이 블록체인 뭐에 쓰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항상 저희가 뭉뚱그려서 얘기했습니다. 뭐 금융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딱 명확합니다.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든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그 시대가 오면 이거를 모든 걸 떠받들고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이 될 거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알트코인들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말 이거 더 길게 흐름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행하고 있는 짤 중에서 하이닉스 많이 오르니까 과거 시트콤에서 가격이 찍힌 게 좀 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게 똑바로 살아라라는 SBS 시트콤이에요. 아하. 근데 그게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방영인데 그때 하이닉스 가격 460원이었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도대체 몇 배인가, 한 6,000배 그 이상 상승을 해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알트코인 투자자분들도 잘 이제 선택을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산들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더리움과 그리고 앞서 좀 말씀 주셨던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들, 네. 디파이 프로토콜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코인들이 그 정도 장기적인 가치로 보관했을 때 어떤 보답으로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사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 돈을 투자해라 하면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램스테르담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딱 정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울트라 사운드 머니였던 것처럼 그럼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이랑 ETH라는 자산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진 자산이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치를 축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저는 그 이후의 평가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망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제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하이퍼리퀴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하이퍼리퀴드를 하신다. 네, 왜냐면, 이미 그걸 만들어 놓은 걸 하신다. 네, 그렇죠. 이미 그걸 만들어 놨고, 하이퍼리퀴드 비전은 House of All Finance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자산을 거래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블록체인을 얘기했을 때 그 금융의 혁신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하이퍼리퀴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이퍼리퀴드를 만약에 제가 10년 후에 꺼내볼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하이퍼리퀴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 코인 투자를 하시다가 지금 주식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있으시죠. 네, 맞아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와, 진짜 코인 투자를 하다가 삼전 하이닉스 투자하니까 떨어져도 두렵지가 않다. 그렇죠. 네, 왜냐면 확실히 이해된다. 네, 왜냐면 얘네들은 실적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유일하게 주식으로 넘어가면서도 안 파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리퀴드예요. 하이퍼리퀴드는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하이퍼리퀴드가 떨어져도 얘네들 매출 하루에 300만 달러씩 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복귀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코인을 매수하고 홀드하는 것보다 하이퍼리퀴드를 홀드했을 때에 대한 안정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이퍼리퀴드는 앞으로도 명확하게 본인들의 어떤 정확성을 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최근에 재밌는 지표를 봤는데요. 바이낸스의 미체결 약정이 약 10%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건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네, 사실 탈중앙 거래소가 전 세계 최대 거래소의 미체결 약정 10%를 따라왔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앞으로 더 따라갈 거고, 지금 하이퍼리퀴드를 따라가고 있는 탈중앙 대수 중에 라이터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지금 방금 질문 드리려고 저. 네. 그 라이터가 하이퍼리퀴드 미체결 약정이 10%도 안 돼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라이터와 하이퍼리퀴드의 차이가 하이퍼리퀴드의 바이낸스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하이퍼리퀴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아마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엔 하이퍼리퀴드는 저희가 봤을 때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랬을 때 이런 자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것이 저희 리서치 회사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저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그런 자산들은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이퍼리퀴드의 어떤 경쟁 관계를 좀 여쭤보려고 라이터랑 아스터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아스터는 그렇게 아직까지 비교되기에는 너무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또 아무래도 이제 아스터가 바이낸스 기반이다 보니까 이 창펑자오가 이렇게 좀 많이 강제로 좀 밀려가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뭐 하이퍼리퀴드와는 아직까지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 매우 어렵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이퍼리퀴드랑 바이낸스랑 비교하면 바이낸스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리퀴드와 바이낸스의 상대적 차이가 하이퍼리퀴드의 라이터의 상대적 차이보다 작아요. 그만큼 이제 하이퍼리퀴드가 오히려 바이낸스를 따라잡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만큼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오늘 멀티코인이라는 그 솔라나를 오래전부터 매수해와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명한 투자자로 알려진 멀티코인도 하이퍼리퀴드의 가격 예측을 했습니다. 가장 보수적 가격이 $100예요. 와. 가장 보수적인 케이스가 $100였고 어.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 $200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멀티코인 같은 경우는 솔라나 이후로 이 정도의 긍정적 가격 예측을 한 것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멀티코인 캐피탈 하면 솔라나라고 보통 대변이 되고 그리고 AC 익스체인지도 들어왔고 맞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들어왔고 맞습니다. 패러다임 들어왔는데 골드만삭스도 들어왔더라고요. 맞아요. 골드만삭스는 이걸 직접 투자는 안 하고 이게 DAT 기업이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약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투자는 각자의 또 이제 그쵸, 판단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일단 냉정하게 펀더멘탈과 이 구조들을 봤을 때는 일단 현재 시장 기준으로는 상당히 유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일단 만들어져 있는 코인은 맞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지금 한 $75에서 이제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조정 국면들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많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RWA 조금 더 해볼 텐데 국내 대형은행들이 포퓰러스 리서치를 또 모셔가지고 같이 또 RWA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 시장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되게 너무 신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강남에는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많고요. 그렇죠. 여의도에는 금융기관들이 많습니다. 강남은 거의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고 맞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블록체인에 다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너무 이질적이야. 그냥 강 하나만 건넜을 강도 안 건넜죠. 사실 여의도니까. 그냥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데 똑같은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흥분도 정도가 다르고요.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증권사는 지금 AI 때문에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I는 이들이 참여하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중개만 해주시는 거죠. 사실 뭐 하이닉스랑 삼성이 지금 플레이어이고 그들의 어떤 주식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으로서 뭐 당연히 많은 수익을 거두셨겠습니다만 이분들이 AI에 참여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 주식 받는다고 해놓고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물론 거래소로서는 참여를 하고 있지만 플레이어로서는 참여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은 좀 다릅니다. 블록체인은 참여자로서 참여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과는 되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이퍼리퀴드처럼 결국엔 모든 자산을 언젠가는 거래하는 시대가 올 텐데 여태까지 이분들은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플랫폼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면 박현주 회장님이 최근에 그 미래에서 3.0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시대 정신이라고 천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포모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하이퍼리퀴드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 증권사들과 은행들은 결국엔 이 블록체인을 어마어마한 기회로 보고 있어요. 정말로 본인들의 어떤 그 사업 타임라인에서 다시는 올 수 없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본인들은 결국엔 수수료 장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것들을 오래 거래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오래 거래할 수 있게 만들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360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은 장 시작하면은 돈을 걷어냈다가 마감하면 끝이에요. 그쵸. 그 나머지 주말에도 돈 못 벌고 새벽에도 돈 못 벌죠.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모든 걸 토큰화해가지고 모든 자산을 24시간 거래한다? 그럼 이분들은 24시간 돈을 버시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 주식시장이랑 뭐 유가증권 시장이 크긴 하지만 수많은 그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품들을 아직은 뭐 증권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유가증권 시장의 몇 배에 달하는 시장을 자기네 플랫폼 때 거래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이분들은 말 그대로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자산을 유저들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증권사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블록체인을 도입해가지고 모든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끔 됐을 때 맞아요. 300이 되는 거예요. 40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명확한 거예요. 이걸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맞아요. 그래서 전 되게 만났을 때 엄청 낯설었던 게 여태까지는 저희가 항상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사주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물론 그거에도 관심이 좀 있으시긴 합니다만 어떻게 블록체인을 쓸지 고민하고 계세요. 전 그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여태까지 블록체인 거래하시는 분들, 크립토 거래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실체 있어? 아무도 안 쓰잖아.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사용처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본인들이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확실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이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 이 블록체인에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시선이 바뀌고 있고
좀 그랬을 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원했던 사용 사례, 실사례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맞아요. 그리고선 지금 박현주 회장은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랑도 협업을 발표를 하셨고, 이거 맞아요.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고무적이죠. 엄청 고무적이고, 은행들은 또 뭐 하고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 하고 있죠.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될 것이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5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 발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그랬을 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요청하고 발행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너무 흥미로운 상황이고, 사실 제가 박 작가님 예전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죠. 우리 상상도 못했던,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그래서 여의도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뭐 사요라는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정말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록체인이 생산적인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반했던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저는 아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랑도 비슷한 게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AI에 쓰이기 시작했을 때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챗GPT가 2022년도, 3년도부터 저희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가격 안 올랐어요. 근데 그때가 좀 딱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 크립토에서는. 지금 많은 기관들이 크립토를 사용을 해가지고 혁신적인 매출 폭발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 단계인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엔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가격으로 반영은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다. 네. 하지만 결국엔 이분들이 이걸 실현시키고 정말 지금 매출 100이었던 걸 500, 600으로 만드는 시대가 도래를 하면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항상 지금의 어떤 블록체인 시장을 보면 AI가 막 태동됐을 때의 반도체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실질적인 수요는 없으니까, 실질적인 그 사례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기대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가격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실수요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이게 2, 3년 내로는 불가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신해 가지고 있는 딱 명확한 이유는 쓸 겁니다. 무조건 쓸 거예요. 맞아요. 지금 5대 금융주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블록체인 쓴다고 하는데, 그럼 이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결국에 언젠가는 생길 것이다. 네, 그랬을 때 결국에 이게 가격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때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저희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이 블록체인 뭐에 쓰냐라고 하면 뭐 국제송금 쓰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가 되게 길었어. 그러니까 엄청 길었잖아요. 미사일구가 엄청 길었는데 지금은 저희 부모님 여쭤보면 지금 미래에셋도 쓰려고 하고 신한도 쓰려고 하고 다 쓰려고 한다. 지금 이걸 통해서 뭐에 쓰려고 하는지도 명확해요. 예전에는 항상 저희가 뭉뚱그려서 얘기했습니다. 뭐 금융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딱 명확합니다.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든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그 시대가 오면 이거를 모든 걸 떠받들고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이 될 거다. 너무 명확한 이제 밸류 프로포션이 잡혔기 때문에 그랬을 때 투자의 방향성도 명확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럼 결국은 이 RWA와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RWA도 아주 랠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거침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맞습니다. 보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뭐 제가 국내 주식 거래하다가 해외 주식 거래하려면 환전도 해야 되죠. 다른 플랫폼 가서 다시 사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다가 뭐 국채 사고 싶다. 불가능해요. 너무 불편하죠. 근데 만약에 이거 다 블록체인에다 올린다고 하면요, 그냥 한 번에 단일 플랫폼에서 그냥 제가 검색만 하면 거래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혁신이에요. 엄청나요. 지금 많은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블록체인은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 불편한 게 제가 어떤 주식을 팔면 T+2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정산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즉각적인 정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블록체인이 되면. 이거가 엄청난 혁신인 거예요. 이 크립토를 거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즉각적 정산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주식에선 당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융합이 되면서 모든 자산의 정산이 즉각적으로 될 것이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뭐 팔고 사고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증권사들은 이 사고 팔고의 흐름이 빨라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은 비트코인이 5만 불로 떨어지든 4만 불로 떨어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분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는 돈 더 벌 거야. 그게 너무 명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술을 탐구하고 어떻게 도입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질문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지금 당장으로는 이게 반영이 안 되냐,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규제가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안이 마련이 되고 ETF도 이제 도입이 되고 금가분리라고 하죠.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가 완화가 될 겁니다. 지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 이게 가상자산과 크립토 사업이 이제 금융의 일부로 이제 포용이 됐을 때 이제 수많은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기관들이 들어오는 건 단순히 매수자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매수자로 들어오는 건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기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사용자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하이퍼스케일러가 되는 거예요. AI를 사용하는 수많은 그 거대 기업들이 반도체를 사는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 블록체인 자산들을 사는 이유도 단순히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으로 사게 되는 이 시대가 오게 됐을 때는 엄청난 쇼태지가 올 것이다. 그 AI 광풍이 이제 불기 전 그 상황들, 2023년 상황들을 좀 지금과 비교하신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결국은 이게 단순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 사용자들로서 이런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진입을 한다는 거는 이미 이 기반 자체를 정말 훨씬 더 월등하게 키우면서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